7주차 2강입니다. 이번 2강이 끝나면 8주차, 다음 주가 8주차이기 때문에 8주차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수업은 하지 않고 중간고사 기간 설정된 날짜에 맞춰서 중간고사에 임하셔야 되고, 중간고사는 사전 고지한 대로 객관식 문제 사지선다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푸는 문제보다는 논리적인 이론적인 문제가 더 많이 비중을 두었고요. 푸는 문제도 몇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잘 들은 사람은 충분히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형성평가 문제가 각 장에 2문제씩 나와 있기 때문에 그 2문제와 유사한 문제 또는 그 문제들을 잘 학습하시면 중간고사 도움에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7주차 2강 수업에 대한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집단 비율에 대한 실리 구간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수 차에 대한 실리 구간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표본 크기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모집단 비율 실리 구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모수차 실리 구간에 관한 거, 세 번째는 표본 크기 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모집단 비율차에 대한 실리 구간입니다. 모집단 비율차에 대한 실리 구간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률 표본이 추출되는 건데, 그 표본의 수에다가 그 표본 비율을 곱해서 적어도 5보다는 크다고 하는 전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표본 비율 P의 해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규 분포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표본 비율의 표본 분포는 이 표본 비율 P 햇에 대한 기대값은 모 비율과 같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표본 비율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P1-P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모 비율이 안 가르쳐졌으면, 오집단 표준 편차 알려줬으면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로 표준 오차를 추정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집단 비율차에 대한 실리 구간은 모 비율에 대한 100- 결국은 요 알파, 요 1-알파가 우리가 실리 수준이 되는데, 1-알파에 대한 100% 실리 구간으로 푸는 경우는 대개 이제 대표본인 경우인데, 대표본인 경우는 모집단 우리가 모 비율 P를 우리가 실리 구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표본 비율을 이제 가지고, 양쪽의 표본 비율을 가지고 일정한 수 G값에다가 요 오차항 부분만큼을 G에다 곱해서 한쪽을 마이너스를 해주고 플러스를 해주면 우리가 모비율 P에 대한 실리 구간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모집단 평균 차이에 대한 실리 구간 추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7페이지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가 회사에서 만드는 전구 수명에 대한 표준 편차는 120시간이고 나 회사에서 만드는 전구의 수명에 대한 표준 편차는 80시간이다. 두 회사에서 만드는 전구를 각각 20개씩 표본 추출해서 평균 수명을 측정한 결과 1400시간, 1200시간이었다. 두 회사 전구 평균 수명에 대한 차이를 99% 실리 구간으로 추정하라. 단 두 회사 전구 수명의 분포는 정규 분포라고 가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뭘 구하려고 하냐면 모집단 μ1 μ2에 대한 범위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양쪽에 이제 표본이 나왔겠죠. 그래서 x1바 마이너스 x2바 이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수의 G값에다가 이제 오차 부분을 곱하고, 이쪽도 똑같은 거죠. 이쪽도 x1 바 마이너스 x2 바 하고 여기 이제 G 부분 넣고 이제 이쪽 부분이니까 이쪽만 한번 쓴다고 하면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아까 앞에는 N1,
분의 우리가 그 첫 번째 거에 대한 분산값, 그 다음에 N2 분의 두 번째에 대한 분산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왼쪽은 우리가 했다가 하고 오른쪽 것만 하나만 구하면 지금 X1바가 얼마였어요? 문제에서 X1바가 1400으로 가르쳐 있죠. 그래서 1400 빼기 얼마예요? 1200. 200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G값을 넣어야 되는데 G는 99%의 실리 구간이기 때문에 99%가 우리 계산하면 2.57 나옵니다. 그래서 2.57을 넣고 그 다음에 루트를 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료의 수가 몇 개씩이냐면 20개씩이에요. 그래서 20분의 첫 번째 표준 편차가 얼마였어요? 120이 있습니다. 120. 120에 얼마? 제곱을 하고요. 두 번째도 똑같이 개수는 얼마씩이에요? 20개씩이니까 20을 넣습니다. 근데 두 번째 표준 편차는 문제에서 80시간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80에 왜 제곱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27페이지에 거기 예제에 대한 해답을 보면 117.12에서 282.88이 나옵니다. 그 의미하는 바는 뭐냐? 가해사와 나해사의 평균을 빼서 보니까 117과 282 사이에 전체 99%는 들어가고 1%는 밖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교과서 129페이지에 다이어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모 집단 평균차에 대한 실리 구간인데 두모 집단의 분산을 모르고 있는 경우인데 모르지만 표본이 어떤 표본이에요? 대표본인 경우예요. 그래서 모르지만 대표본인 경우는 그냥 지통계량을 이용합니다. 모르는데 소표본이면 좀 달라요. 또 공식이 다른데 모르지만 대표본인 경우는 그냥 지통계량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을 병행하는 경우와 운동을 병행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사를 한다. 70명을 35명씩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집단 1은 병행하고 집단 2는 병행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났다. 2개월 후에 체중을 측정한 결과 체중 감소 효과가 있었는지를 95% 실리 구간을 정해봐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뮤1 마이너스 뮤2의 범위는 이제 한쪽만 이제 편의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만. 그러면 이제 아까 어떻게 했어요? x1바 마이너스 x2 바라겠는데 지금 집단 1은 8.4 나왔어요. 그래서 8.4 마이너스 집단 2는 7.1이었습니다. 7.1을 빼면 돼요. 빼면 돼요. 이쪽은 이제 플러스죠. 만약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그러면 95%의 실리 구간이니까 95%니까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숫자 있어요. 1.96이라는 수치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씩이냐면 35명씩이에요. 그래서 35를 넣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얼마 나왔어요? 1.2, 1.4니까 1.2의 제곱 플러스 뭐 각각 35든 똑같습니다. 35 똑같고 그 다음에 얼마예요? 1.4의 제곱 1.4의 제곱.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해결할 수가 교과서 129페이지의 아래 보면은 뮤1 마이너스 뮤2바에 대한 범위는 0.69부터 1.91. 그래서 이쪽 계산하면 1.91이 나오고 이쪽 계산하면 이제 0.69가 나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의 95%가 0.69하고 1.91 사이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 5%는 다른 양쪽 범위로 흩어진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과서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모집단 평균차에 대한 실구한 추정 중에서 두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고 있는 경우인데
표본이 소표본인 경우에 소표본인 경우. 그래서 소표본인 경우는 이제 합동 추정량을 계산하는 것 때문에 조금 복잡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SP를 구하는 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교과서 거기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분의 그 다음에 N1 마이너스 1 거기에 S1의 제곱 S1의 제곱 그 다음에 이쪽에도 똑같이 N2-1에 S2의 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SP를 구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제 할 때 계산할 때 조금 다른데 교과서 한번 보세요. 교과서에 몇 페이지 나와 있냐면 13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31페이지 131페이지에 풀는데 6-18식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6-18식.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연결시켜 보면 경영학과 2학년에 평균이 2.54, 함학년이 2.68이에요. 그래서 이쪽 편이 이제 2.54. 빼면 되게 2.54. 여기 나와 2.54에서 이쪽에 2.68을 빼고 거기다가 이제 양쪽에 우리가 그 G값을 쓰느냐 T값을 쓰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분산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값을 쓰면 됩니다? T값을 틀면 됩니다. T값. T값을요. 분산을 모르기 때문에 T값을 쓰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T값을 쓸 때 자유도는 N1 N2-2에 대한 자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 수가 17명, 13명이니까 17 더하기 13 마이너스 2에서 28이라고 하는 걸 자유도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T분포에 가서 우리가 95%라고 하는 거하고 자유도 28을 보면 2.04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쪽에 T값 2.048을 가지고 이제 하나는 이쪽은 좌측은 빼주고 오른쪽은 플러스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SP를 구한 게 0.403 교과서 한번 보면 합시다. 132페이지 보면 0.403 이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T값 0.08에다가 곱해주는 숫자가 SP 루트 SP 루트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이기 때문에 그 SP가 0.403이고 그 다음에 이제 N1분의 1, N2분의 1가 17분의 1 더하기 13분의 1이면 0.148이죠. 따라서 2.54에서 2.68을 빼고 T값에다가 아까 2.048에다가 결국은 그 0.148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한쪽 좌측은 빼주고 우측은 더해지면 결국은 마이너스 0.44부터 0.16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모집단 분산을 모르고 소표본인 경우는 이 SP를 구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뭐 이 공식을 외워서 우리가 문제를 풀고 그럴 필요는 없게 공식을 보면서 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두모집단 비율차에 대한 실리구간 추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4페이지에 이제 7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남성 550명과 여성 575명을 피분 추출해 조사한 결과 367명의 남성과 353명의 여성이 기혼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혼 남성과 기혼 여성 비율에 대한 차를 90% 실리구간으로 정해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성은 550명 분의 367명, 그 다음에 여성은 575명 분의 353 하면은 P완바, 교과서 135페이지 한번 보면서 합시다. P완바가 0.67 나오고 P2바가 0.61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계산할 때는 0.67
0.67에서 0.61을 빼가지고 이제 양측편에 넣고 나서 지금 90%인 경우에 G값이 1.64 또는 뭐 1.645가 나오죠. 그래서 1.64에다가 구하는데 지금 P1바 마이너스 P2바에 대한 S값을 구하는 공식은 거기 교과서 135페이지의 두 번째 줄에서 보는 것처럼 루트 N1분의 P1바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P1바 플러스 N2분의 P2바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P2바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0.029가 나오죠. 그래서 이 1.64에다가 여기서 구한 0.29를 각각 곱해서 한쪽은 빼주고 한쪽은 더해주면 값이 P1바 마이너스 P1 마이너스 P2에 대한 그러니까 모비율 첫 번째와 두 개에 대한 차이는 0.01부터 0.11이 나온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교과서 134페이지 나와 있는 문제는 해결을 했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집단 평균에 대한 추정하는 경우에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방식은 여러분들 교과서 136페이지 한번 그 6-23식 한번 보세요. 6-23식. 어떻게 되어 있나요? n이라고 하는 거를 구하려고 하면 대괄호 이렇게 하고 밑에 분모 부분이 5차항이 됩니다. 5차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 부분은 G값을 넣고요. 뭐 물론 2분의 알파가 되는 거죠. 2분의 알파가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 부분은 표준 편차를 듭니다. 표준 편차. 그렇게 해서 전체를 제곱하면 됩니다. 제곱하면. 그래서 루트를 해서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 그 5차 부분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지금 문제 예제 한번 읽어보세요. 철강회사 생산한 하루 철강생 10톤의 표준 편차. 이 표준 편차 부분이 지금 10이네요. 10. 요 10이고 그 다음에 95%인 경우에 G값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해왔으니까 기억하죠. 1.96이 됩니다. 1.96. 그 다음에 이제 95% 신뢰도와 2.5톤의 오차니까 2.5톤이 뭐예요? 에러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오차 부분이. 그래서 2.5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지금 61.5가 나와요. 61.5. 교과서에 보면 61.5라고 해놓고 나서 62라고 답이 나와 있는데 이 62라고 하는 것은 5이기 때문에 라운드오프 반올림에서 이루 나온 게 아니라 무조건 61.01이 나와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조건을 만족하려고 하면 표본 크기는 무조건 올려서 62개 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집단 평균이 추정하는 경우에 표본 크기 결정하는 걸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모집단 비율을 추정하는 경우에도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37페이지에 6-26식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n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큰 가로를 하고 분모 부분은 아까 똑같았죠. 에러라고 하는 오차 부분이 분모로 가고 그 다음에 G의 2분의 알파 값을 씁니다. G의 2분의 알파를 쓰고 루트 전체 가로로 하고 해서 제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P의 1 마이너스 P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집단 비율 추정의 경우에 표본 크기 결정할 때 P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가장 우리가 얼마를 쓰냐면 0.5를 써요. 그러니까 P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없을 때는 P를 0.5로 계산하면 결국 우리가 최대 값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0.5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요 문제에서 지금 에러텀이 얼마였어요? 에러텀이 0.1이었죠. 그래서
분모는 0.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값은 95%니까 1. 얼마예요? 1.96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곱하면 돼요. 제곱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요 P값은 아까 특별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0.5를 넣고 다시 1-0.5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은 96.04가 나와요. 96.04. 96.04. 그래서 이와 같이 0.04 작은 숫자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이것은 빼는 게 아니라 97개 이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이런 조건을 맞는 표본 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 6장에 대한 우리 문제 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6장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모집단 비율을 실구간 추정하려고 하면 모비율에 대한 표본 비율 표준 편차를 G값에 곱해서 좌측에는 마이너스하고 우측에는 플러스해서 계산하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집단 평균 차이의 실리 구간을 구할 때는 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모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표본인 경우는 그냥 지통계량을 이용하면 되고 소표본인 경우는 조금 공식이 좀 복잡하지만 상황에 맞게 t 값을 이용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세 번째, 두 모집단 비율 차에 대한 실리 구간 추정은 모비율 차이에 대한 표본 비율 차이의 표준편 차에다가 G값을 곱해서 한쪽은 마이너스 해주고 한쪽은 플러스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표본 크기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리 구간 폭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식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니까 오차항 부분과 관련된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과서 135페이지에 보면 6-22식을 보면 오차항이 G에다가 루트 n의 시그마가 나오죠. 거기에 루트 n이라고 하는 값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우리가 이제 저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n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2는 여기 G 값에다가 그 다음에다가 루트 n 이것분의 이거가 되니까 이것이 1로 올라가고 이것이 내려오고 그렇죠? 이것이 올라가고 양쪽을 바꿔서 제곱을 하면 우리가 n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n을 구하는 방식이니까 결국은 오차항 부분을 가지고 표본 크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6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실내 구간과 관련된 추정해서 실내 구간에 관련된 것 그리고 표본 크기에 대한 결정 부분을 다 해봤습니다.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꾸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해봐야 알 수 있으니까 수업이 끝나더라도 본 걸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거기 나와 있는 예제나 문제를 한 번씩 풀어봐서 자기 것으로 화하는 학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수업 듣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